안녕하세요. 씨더선 해보자 TV의 선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바로 전해질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해질은 배터리의 충전 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이온이 이동할 때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바다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전해질은 일반적으로 용매가 액체인 경우 액체 전해질, 고체로 되어 있으면 고체 전해질이라 부르고 고분자로 되어 있으면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양극과 음극을 제조한 후 이들 사이에 분리막을 넣어준 뒤 액체 전해질을 주입시켜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합니다. 여기서 전해질은 충전 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또 방전 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해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해질은 리튬염, 유기용매, 그리고 첨가제로 구성됩니다. 아까의 예시를 통해 이야기한다면 리튬염은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유기용매는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첨가제는 바다의 특성을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 전해질은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한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기용매란 쉽게 말해 탄소 원소를 기반으로 한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물은 H2O이기 때문에 유기용매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왜 물을 전해질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 고전압으로 작동시키게 되면 음극의 경우 열역학적으로 강한 환원 분위기로 되는데, 이는 전해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분해되기 쉽게 만들어 배터리 내 기체로 가득 채워지도록 유도하여 폭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전압 범위가 너무 좁아져 에너지 매출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카보네이트계 전해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카보네이트계 전해질은 고전압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안정적으로 구동하게 해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리튬이온 2차 전지가 현 시점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해질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액체 전해질에 넣어주는 첨가제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첨가제를 통해서 리튬이온 전도를 향상시켜 주어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충방전하면서 발생하는 음극 및 양극 주위의 피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어 전지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전해질의 특성을 바꾸어 현 시점보다 더 높은 전압에서도 구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배터리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죠. 첨가제 하나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나 엔캠, 동아일렉트로라이트 등 전해질 관련 연구 업체에서는 이 첨가제의 특성에 중점을 많이 두고 개별적으로 특허 기술의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구동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 하지만 여러 뉴스를 통해 볼 때 배터리가 폭발한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많이 볼 수 있죠. 배터리가 폭발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의 이유로 액체 전해질이 있습니다. 유기용매로 구성된 액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불과 만나면 이제 쉽게 타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액체 전해질에 첨가제를 넣어주어 그 고온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 또 다른 방법으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 사실 1960년대부터 연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던 이유는 배터리 내 이온을 음극에서 양극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해주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식회사 정관에서 기술을 제공받은 포스코에서의 생산 목표와 삼성 SDI에서의 연구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 전고체 배터리 내 고체 전해질 연구는 많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측면에서도 2025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라고 치면은 고체 전해질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는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계도 있고 리튬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방면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분자라고 하면 쉽게 젤을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화장품과 같은 점성이 있는 불투명한 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에서는 전해질이 액체이다 보니 흐르기 쉬워 이를 막아주기 위해 금속캔을 사용하여 포장하는데, 이 고분자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배터리에 외장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체 전해질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현재 그 대중들한테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업화에서의 가능성이 높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중 고분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양산 과정에서 제품의 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과 저온에서는 전지의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특성이 있어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물을 기반으로 한 수계 전해질을 사용하는 연구입니다. 전에 이 얘기할 때에는 물을 전해질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물을 사용한 전해질을 도입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계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온의 이동도와 고출력 특성을 가질 수 있죠. 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저렴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LIB의 경우 최대 4.5V까지 구동할 수 있지만 수계 전해질 배터리의 경우에는 구동할 수 있는 전압이 매우 낮아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죠. 이번 전해질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터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오케이, 지금까지 See the Sun 해보자 TV의 써니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